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셋별입니다. 오늘은 2019년 2월 25일 오후 5시 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네, KBS, MBC, JTBC 등의 방송사들의 보도 행태를 보면 문재인 정부에게 불리한 사건에 있어서는 굉장히 보도를 안 하거나 보도를 축소하는 경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JTBC가 그런 경향이 가장 심하다라는 것을 그동안에 이제 모니터링 해본 결과 그 결과를 알 수가 있는데, 자,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난 2주간에 걸쳐서 문재인 정부가 취하고 있는 이 소득주도 성장이 고용 그리고 소득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소득 분배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경제를 악화시키는 이런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통계청 발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는데, 자, 지난 13일에는 고용 통계가 발표가 됐었습니다. 결과는 최악이었죠. 1년 취업자 수는 겨우 19,000명 증가를 했고, 또 실업자 수가 무려 122만 명이 넘어서 19년 만에 최대치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실업률은 4.5%로 또 9년 만에 최악의 실업률을 이렇게 통계 결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용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통계청 발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는데요. 또 지난 21일에는 그 소득 동향 발표가 있었습니다. 가계소득 동향 발표. 그래서 저소득층의 소득이 무려 17.7%가 감소하는, 그 중에서도 근로소득은 무려 36.8%가 감소하는 이런 결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에 이 문재인 정부가 취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이라든지 이런 소득주도 성장의 결과로 오히려 저소득층이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고소득층이라고 할 수 있는 5분위의 그 소득은 10%가 넘게 최대폭으로 증가를 해서 오히려 소득주도 성장이 소득의 양극화를 더욱더 심화시키는, 그래서 소득 양극화 정도를 나타내는 균등화 배율, 5분위 배율이 5.47까지 치솟은, 그래서 과거 정부와 비교해서도 오히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소득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졌다라고 하는 이런 결과를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중요한 두 가지 지표에 대해서 방송사들은 어떻게 보도를 했을까요? 방송사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보도했는지를 13일 그리고 21일 보도를 통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가장 이 문재인 정부의 어떤 경제 실정이라고 해야겠죠. 이 분배 지표 악화 그리고 소득 지표 악화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보도한 것은 역시나 TV조선이었습니다. TV조선은 21일 그리고 또 13일 양일에 걸쳐서 13일에는 그 고용 통계, 고용이 악화된 이 수치를 아주 탑 뉴스로 다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뉴스로 다뤘고, 또 21일에도 역시나 저소득층의 소득이 굉장히 악화된 것을 탑 뉴스로 다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뉴스로 역시나 이 관련된 뉴스를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21일에는 가난한 계층의 소득 역대 최대폭 감소, 소득 격차 최악, 이런 제목의 보도를 했고, 또 분배 참사가 왜 일어났는가, 고용 부진이 직격탄이 됐다, 이런 보도를 TV조선이 했습니다. 이 외에도 역시나 SBS는 13일에는 이 고용 통계를 21번째 뉴스로 보도를 했고요. 그래서 1월 실업률이 9년 만에 최고였다 보도를 했습니다. 21일에는 SBS 이 소득 관련된 뉴스를 9번째, 10번째 뉴스로 두 개로 나눠서 역시나 보도를 했습니다. 자, KBS는 어떻느냐? KBS 13일 고용 관련 통계, 고용 악화에 대한 이 뉴스를 5번째 뉴스로 전했습니다. 그래서 새해 첫 달부터 고용 부진, 실업률 9년 만에 최고라는 제목의 보도를 했습니다. 또 21일에는 이 소득 관련해서 5번째 뉴스로 보도를 했습니다. 월 소득 124만 원 대 932만 원.
소득 격차 역대 최대, 나빠지는 소득 분배, 소득 주도 성장 성과 언제쯤, 이런 제목의 뉴스를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TV조선, 뭐 SBS, KBS는 이 고용 악화에 대한 보도, 그리고 소득 분배가 악화되었다라는 이 보도 두 가지를 모두 보도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MBC와 JTBC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씩만 보도를 하는 굉장히 소극적인 보도 행태를 보였는데, MBC 같은 경우에는 13일에 있었던 고용 통계 발표와 관련된 뉴스는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21일에는 소득 악화에 대한 뉴스를 13번째 뉴스로 다뤘습니다. 그래서 월 150만 원의 저소득층 소득 1년 새에 27만 원이 줄었다라는 이 보도를 13번째 뉴스로 보도를 했습니다. 자, JTBC는 어떠냐? JTBC는 13일 날 취업자 통계에 대해서 보도를 하긴 했는데, 취업자 수가 뭐 19,000명에 그쳤다라는 내용의 뉴스를 하긴 했는데, 거의 뭐 단신 처리하다시피 30번째 뉴스로 보도를 했습니다. 자, 이날 이 고용 악화에 대한 이 뉴스를 30번째 뉴스로 보도를 하면서, 이 앞에 어떤 내용의 보도가 됐었냐면 5.18에 관련된 뉴스가 탑 뉴스로 계속 다루어졌고요. 그 다음 뭐 미북 회담 관련한 뉴스, 5.18 망언 관련한 뉴스가 4건, 미북 회담 관련한 뉴스가 3건 보도가 됐었고, 그 다음에 이 고용 통계에 앞서 보도된 뉴스들이 뭐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96세 운전자가 운전하다가 사망사고를 냈다는 거, 그 다음 그랜드 캐년에서 일어난 어떤 사고, 또 침대에서 라돈이 검출됐다는 거, 해외 유아용품에 대한 리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최악의 고용 지표를 나타낸 뉴스보다 더 뉴스 가치가 있는 뉴스였는지 30번째로 어쨌든 보도를 했고, 21일 날 소득 분배, 그리고 저소득층의 소득이 정말 큰 폭으로 감소한 이 뉴스에 대해서는 전혀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의 어떤 경제 정책 실패, 경제 실정에 대한 뭔가 문재인 정부에게 불리한 뉴스에 대해서 JTBC는 아주 굉장히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실은 이 경제 관련한 것뿐만이 아니죠. 뭐 김태우 전 수사관의 폭로 내용이라든지, 뭐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이라든지, 손혜원 의원 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JTBC는 아주 다른 방송사들에 비해서 굉장히 문재인 정부를 뭔가 보호하려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도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JTBC의 보도 행태를 보고 있으면 정말 문재인 정부의 친여 매체 내지는 이 문재인 정부의 뭔가 비호 세력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식의 이제 보도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30번째 뉴스로 다룬 이 취업자 수 통계, 고용 통계 굉장히 심각하죠. 왜냐하면은 얼마나 지금 고용 통계를 통해서 얼마나 이 민간 부분에 지금 경제 상황이 악화되어 있는지를 사실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취업자 수가 19,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제조업에서 17만 개의 일자리가 없어졌습니다. 제조업에서. 그리고 도소매업에서 6만 4천 개인가요? 6만 개가 넘는 일자리가 사라졌고, 또 도소매업, 뭐 숙박업 이런 데서도 4만 개 이상 사라졌고요. 건설업에서도 건설업조차도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민간 부분의 일자리는 전부 마이너스의 어떤 결과가 나타났었는데, 이런 뉴스, 지금의 어떤 경제 악화로 인해서 정말 실업자가 증가하고 이런 고용의 질이 나빠지고 제조업 분야에서 일자리가 사라지는 이러한 뉴스를 30번째 뉴스로 다룬다. 뭐 침대 라돈 검출보다도 가치가 낮은 뉴스로 다룬다. 글쎄 어떤 기준으로 이 보도를 하고 있는 것인지 참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이런 고용 악화, 그리고 소득 감소, 소득 분배 악화,
이런 불리한 통계가 나올 때마다 굉장히 많은 핑계들을 사실은 댔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항상 정말 단골 메뉴로 나오던 이 핑계 중에 하나가 인구 감소였죠.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했기 때문에 취업자 수가 옛날만큼 그렇게 나올 수가 없다. 그러나 고용률을 한번 봐라. 고용률은 비슷하지 않느냐 라는 식의 변명을 많이 해왔었는데, 역시나 그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올해 1월 달에 이런 식의 변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지난해 2018년에 노동시장 부진은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한 가운데 자동차 조선 등 주력 산업 구조 조정, 자영업 업황 부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한다. 고용률 측면에서는 2017년 대비 악화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고용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고용 현황을 나타내는 통계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실업률도 있고, 실업자 수도 있고, 고용률도 있고, 또 취업자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이제 고용 관련된 확장된 통계들이 있는데, 물론 당연히 종합적으로 우리가 그런 통계들을 보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게 맞죠. 그러나 이런 식의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 탓이다. 고용률을 봐라. 고용률은 좋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런 식의 변명을 정말 정부 여당과 또 친여 인사들과 이런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이런 경제부총리 입에서 나오는데, 이것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싶은 통계만 보겠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죠. 자, 이걸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사실 이런 주장을 굉장히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여 매체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유시민 씨라든가, 유시민 씨가 요새 뭐 알릴레오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끊임없이 이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고용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그리고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정도의 고용 현황은 나쁘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라는 식의 주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김어준의 뭐 뉴스 공장이라든지 또 여러 친여 매체에서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데, 자, 고용률이라는 것은 생산 가능 인구에서 차지하는 취업자 수입니다. 생산 가능 인구 대비 취업자 수. 자, 고용률은 2017년에 66.6%, 2018년에도 똑같이 66.6%로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뭐 취업자 수가 정말 31만 명이었던 것이 지난해 9만 7천 명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고용 상태가 좋은 것으로 봐도 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 자체가 가짜뉴스,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자, 고용률은 생산 가능 인구에서 차지하는 취업자 수. 자, 그러면 그들의 주장대로 이 인구가 줄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분모인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면 취업자 수가 전년하고 똑같이 0이었다라고 하더라도 이 고용률은 올라가야겠죠. 분모가 줄어드니까 위에 이 수치 자체는 늘어야 되는데 그대로라는 거죠. 그 말은 생산 가능 인구가 줄었다라고 주장하면서 고용률이 그대로인 것을 좋다라고 주장한다? 이거 자체가 두 개가 공존할 수 없는 주장을 지금 섞어서 하고 있는 잘못된 주장이라는 것이죠. 자, 만약에 고용에 문제가 없다? 인구가 줄었으면, 인구가 줄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으면 이 고용률이 저절로 올라갔어야죠. 자, 인구가 줄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취업자 수가 0이어도 고용률은 올라가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고용률이 그대로라는 거죠. 그리고 월간 통계를 보면은 줄어들었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 말은 인구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자 수는 더 큰 폭으로 줄었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올라가지 못하고 그대로이거나 떨어지는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용 상황이 괜찮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인구 감소와 고용률의 변동이 없음을 똑같이 동시에 주장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무식한 주장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고용률 한번 볼까요? 자, 표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자, 고용률이라는 것은 워낙에 생산 가능 인구 대비 취업자 수를 나타내기 때문에 변동폭이 크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에 고용률의 변동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2000년도에 15세에서 64세 생산 가능 인구의 그 고용률을 보시면 2000년대 61.5%에서 2018년에 66.6%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이후에 이 고용률은 계속 증가를 해왔습니다. 특히나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이 고용률은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 통계에서 2000년부터 2018년까지 무려 18년, 19년 동안 고용률이 떨어진 적은 2003년, 2008년, 2009년 단 3번 뿐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굉장히 노동시장이 좋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죠. 굉장히 글로벌 금융위기라든가 좋지 않은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때 빼고는 고용률은 항상 증가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생산 가능 인구의 증가 추세가 둔화되어 왔었고, 정부 말대로 2018년에 생산 가능 인구는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업자 수는 어떻다고요? 인구가 감소하면 오히려 고용률은 올라가는 게 정상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생산 가능 인구가 처음으로 2018년도에 몇 명이 줄었냐면 63,000명이 줄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률은 전년하고 똑같다? 이것은 고용 상황이 괜찮다는 고용 상황이 나쁘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 늘어야 될 취업자 수가 늘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 17, 18년 동안 보여왔던 추세와 달리 인구가 이렇게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률이 제자리 걸음이다. 이것은 그만큼 더 큰 폭으로 취업자 수가 줄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다라는 것을 알아야죠. 자, 생산 가능 인구 2018년도에 63,000명이 줄었습니다. 이 중에서 생산 가능 인구 대비 취업자 수는 48,000명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취업자 수 통계에서 취업자 수는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났으니까 더 큰 폭으로 줄어들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고용률이든 실업자 수든 취업자 수든 우리가 통계라는 것을 굉장히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면 굉장히 이상한 억지스러운 그런 결론에 다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경제정책을 책임지는 이러한 담당자 입에서 이런 식의 엉터리 통계 인용이 나와서는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참고적으로 미국의 고용률은 70.4%입니다. 어쨌든 이 고용률 2010년 이후에 계속 증가해오던 이 고용률마저 작년에 제자리 걸음이었다. 이것은 뭔가 경제 상황, 이 고용 상황이 나쁘지 않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계도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정책, 전환, 정말 모든 경제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정말 이 소득주도 성장을 아직도 고집하고 있는데 정말 정책 전환을 요구하는 경제 전문가들의 그러한 충언에, 그러한 직언에 좀 귀를 기울였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